자, 정월대보름을 맞이하는 오늘의 요리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어디서부터 좀 시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저희 오늘 준비한 나물이 세 가지예요. 네. 이제 무나물하고 그리고 이제 건나물 중에서 이제 취나물하고 호박오가리 두 가지 이렇게 세 가지를 이제 지금 오늘 할 텐데요. 네. 우선 이제 무나물부터 무나물. 준비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제 무가 네. 지금도 맛있을 시기인가요? 그럼요. 지금 이제 이 겨울에 네. 단맛이 가장 이렇게 무르익을 꽉 때여서 찼을 때. 이 그냥 생으로만 먹어도 무가 맛있잖아요. 아우, 예. 그러니까 이 보름날 이렇게 먹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이 무가 가장 맛있을 때잖아요. 그래서 나물 중에서는 이때가 가장 맛있는. 그래서 아마 보름나물에도 무나물이 빠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또 무가 소화를 또 잘 도와주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무에는 이 디아세제라는 소화 요소가 있어서 이제 그 소화 흡수도 잘 하게 해주기도 하고 또 부드러운 맛으로 잡수시잖아요. 맞습니다. 네. 무가 너무 수분이 많아서 그렇죠, 예. 물이 너무 많고 또 왜 볶다 보면 다 부셔지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나물을 그냥 안 하고 소금에다가 절였다 합니다. 아, 그래서 무를 지금 한 0.3cm 그 굵기로 채를 썰었어요. 채를, 네. 그래서 여기에 소금은 한 반 스푼 정도 이렇게 해서 이거를 뿌려서 절여준다는 네네. 말씀이시죠? 한 20분 정도 두면 네. 이게 이제 물이 생겨지잖아요. 네. 그런 물기를 짜서 이제 볶아주면 무가 수분도 덜 생기고 나중에 덜 부셔지기 때문에 그러겠네요. 그래서 좋습니다. 네. 그래서 무는 이렇게 이제 소금에다가 절여서 준비를 해놨고요. 20분간. 네. 이거는 미리 절여둔. 지금 보니까 절여진 상태가 느껴지시죠? 느껴집니다. 네. 예.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휘어져 있죠. 아. 네, 이런 상태로. 그래서 물기를 좀 이렇게 꼭 짰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나물을 이렇게 지금 준비를 이제 할 텐데요. 네. 기본적인 뭐 파마늘 이런 거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바로, 예. 네. 보통 우리 묵은 나물들 할 때는 다 들기름에다 볶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무나물은 색깔이 그래도 보름나물 중에서 가장 깨끗해서 제가 들기름으로 안 하고 이거는 현미유를 사용을 현미유로. 해요. 그래서 현미유에다가 달궈지면 절여서 물기를 짠 물을 넣어서 한 2분 정도만 볶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들기름에다 물론 하셔도 되지만 그래도 무나물의 깨끗한 그 이제 색감을 살리기 위해서 네. 이건 이제 절인 겁니다. 이 이제 볶아질 동안에 지금 준비한 양념이 네. 다진 마늘, 다진 마늘. 그다음에 다진 파. 파는 흰 부분 쓰시는 게 좋겠지요. 그다음에 그 무의 약간 쌉쌀한 맛을 없애주기 위해서 티스푼으로 하나 정도의 설탕. 아주 적은 설탕. 그리고 무나물에는 꼭 빠지면 안 되는 재료가 하나 딱 있어요. 어떤 거죠? 생강입니다. 생강이요? 네, 근데 생강을 다져서 놓으면 씹힐 때 생강 향이 좀 강해서 강하죠. 강판에다 갈아가지고 즙만 조금 넣어주면 그 생강 향이 은은하게 나면서 그 무의 그 쌉쌀한 그 맛을 딱 없애줘요. 또 잡아줄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좀 볶아졌으면, 네, 여기에 제가 생강즙을 생강즙을. 좀 넣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마늘. 다진 마늘 좀 넣고요. 그 다음에 다진 파도 좀 넣고요. 그리고 설탕은 아주 적은 양에 이렇게 넣어서 네, 볶을 텐데요. 여기에 물을 반 컵을 반드시 넣으셔야 됩니다. 여기다 물 반 컵 좀 부어주시겠어요? 네. 근데 물을 넣는 특별한 네네. 이유가 있나요? 왜냐하면 그냥 볶으면 무가 수분이 안 나오면서 너무 살캉살캉 하거든요. 아.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익혀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네. 뚜껑을 반드시 덮어서. 덮어서. 그래야 부드럽게 익지요. 아. 그리고 불은 한 중간 정도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몇 분 정도 한 이렇게 3분 정도 익히면 3분 정도. 돼요. 3분 정도 익힐 동안에 다른 이제 또 양념을 또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그러면은 네. 저 무나물이 맛있게 익어갈 동안 네. 이제 또 새로운 양념장을 만들어 주시나 봐요. 네, 양념장을 먼저 만들어 놓을게요. 그 사이에 네. 여기에 그 나물에 그 맛을 낼 때는 국간장을 하셔야 돼요. 간장이요. 집간장이라고 하는 그래야 깔끔하거든요. 네. 국간장, 그다음에 다진 마늘. 마늘 엄청 많이 네네. 들어가네요. 왜냐하면 그래야 묵은 나물이 맛있어요. 그다음에 파도 파. 들어가고요. 다진 파. 그리고 여기에 깨소금. 그리고 이 설탕은 묵은 나물에 그 약간 그 찬맛을 없애기 위해서 설탕 조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기름이 듬뿍 들기름. 들어가야 이 들기름이라고 하는 거는 나물에 양념을 다 서로 이렇게 잘 흡수되게도 해주고 무엇보다도
영양도 좋지만 구수한 맛을 주기도 향도 하지요. 좋죠. 향이 좋잖아요. 이 양념장 가지고는요. 어느 묵은 나물이라도 다 돼요. 시래기나물, 그다음에 호박 오가리 나물, 말린 가지나물, 그다음에 또 취나물, 뭐 아주까리, 피마자잎, 그 고구마순 다양한 양념을 요거 양념 하나로 다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요 양념만 만들어 놓으시면 정말 맞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양념장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지금 이제 3분이 다 돼가면 이제 나물을 완성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아까 반컵 정도 넣어서 한 3분 정도 하면 거의 이제 물기가 조금만 이제 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 이제 마지막에는 불을 좀 올리셔도 괜찮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무나물이 완성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무나물을 이렇게 완성을 하겠습니다. 네. 무나물이 하나도 안 부셔졌잖아요. 그대로 살아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 아까 생강즙이 좀 들어가서 은은한 향을 좀 보태주면 훨씬 맛있거든요. 네. 이렇게. 자, 일단 정말 간단하게 정말 맛있는 무나물이 완성이 되었고요. 네. 이게 끝이 아니죠, 선생님? 그렇죠. 네. 3종이니까. 네. 이제 무나물은 끝났고요. 네. 여기에 지금 그 건나물, 묵은 나물이라고 하는, 왜냐하면 전년도에 이제 다 말려서 준비해 놓으니까 네. 이거는 호박 오가리라고 해요. 오가리요. 그러니까 예. 호박을 둥글납작하게 썰어서 말린 거예요. 근데 이제 오가리라고 하죠. 그래서 이 호박은 이제 불려야 되는데 이 묵은 나물이 불리는 방법들이 조금씩은 달라요. 이 호박 오가리 같은 경우는 미지근한 물에다가 한 4, 50분만 담그기만 하면은 돼요. 그래서 볼 하나 주시고요. 네. 말린 호박 오가리를 물을 부어서. 그러니까 너무 뜨거운 물에다가 안 하시고요. 그냥 약간 따뜻한 물에 미지근한 물에다가 물에. 이거를 만약에 삶았다 그러면 다 부셔지고 깨지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미지근한 물에다가 이렇게 해서 담그면 이게 꼬들꼬들한 맛이 가장 이게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여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꼬들꼬들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씻어서 이렇게 꼭 짜서 준비한 게 바로 이 호박 오가리입니다. 그러면 호박 오가리 준비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취나물인데요. 취나물 맛있습니다. 이 취나물은 건취 있잖아요. 네네. 말린 거를 한 10분 정도만 끓는 물에다가 삶아요. 물을 넉넉히 넣고 그러면 불을 끄신 다음에 그게 식으려면은 좀 시간이 좀 지나야 되죠. 그렇죠, 예. 식을 때까지 삶은 물에다가 그냥 담가 놓으셔요. 그래서 완전히 식으면 이거를 이제 씻어서 다시 그냥 짜서. 찬물에다가 담가 놓으셔서 부드러워지면 쓰시면 되거든요. 행사들이 참 많잖아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부럼도 깨기도 하고 쥐불놀이도 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이제 나물도 막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그 보름 때에 꼭 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진채라 그래서 진채요? 진채라는 게 바로 이렇게 묵은 나물들을 불려서 양념해서 볶아서 먹는 음식을 진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름나물에는 꼭 이거를 이제 드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까 양념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는 양념장. 네. 근데 이 양념은 반드시 국간장으로 해야 맛이 있어요. 왜냐하면 깔끔하고 깊은 맛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조간장 쓰시면 안 되고 조선간장, 국간장으로 하시고요. 이 양념을 한 2스푼 정도씩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조물조물. 그러니까 어느 묵은 나물이든 양념은 다 똑같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조물조물. 그래야 속까지 이렇게 다 간이 흡수가 되잖아요. 이 호박 오가리는 한 70g 정도를 이제 물에다가 담가 놓으면 이것도 한 200g 정도 되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근데 이제 이렇게 불리고 이러는 거가 사실 번거로우면 이 보름나물쯤 되면 다 이렇게 손질해서 파니까 판매하죠. 사셔다가 만이라도 요 양념 만드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양념해서 그래도 정월 대보름에 뭐 쥐불놀이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옛날처럼 못한다 하더라도 옛날의 그 추억들을 좀 돌이키면서 진채나물은 꼭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지금 준비가 됐으니까 이제 볶으러 가면 됩니다. 우선 이제 팬에
여기에 들기름을 좀 넣겠습니다. 이 묵은 나물들은 볶을 때 무나물은 아까 깨끗하게 현미유에다가 볶았지만 네. 이제 묵은 나물들은 반드시 들기름에 아까 양념도 들기름을 했지만 들기름에 지금 들기름 냄새 나세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볶으시면 되는데요. 물 조금 주시겠어요? 네. 물이요, 선생님? 네. 물을 반드시 조금씩 넣어가면서 볶으셔야 돼요. 그래서 불려가지고 네. 이렇게 물기를 너무 꼭 안 짜셔도 돼요. 약간 조금 있어도 돼요. 왜냐하면 이게 불렸어도 이게 조금 이제 생 거보다는 좀 단단하기 때문에 볶을 때 수분이 있어야지만 부드럽게 익혀지고요. 그래서 이제 보셔서 드셔보시면서 조금 더 덜 부드럽다 그러면 물을 조금 넣어가면서 얼마든지 조절해서 볶으실 수 있어요. 자, 이게 오늘 콕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은데요. 네. 나물을 볶으실 때는 불을 조금씩 넣어주면서 볶게 되면은 훨씬 더 부드럽게 잘 볶아진다고 합니다. 충분히 이제 불렸을 경우에는 괜찮을 수도 있지만 네. 이렇게 해서 볶아주시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옆에 조금 더 볶아줘야 되니까 이특 씨가 이거 좀 제가 좀 하고 볶아주시고요. 있겠습니다. 다시 여기에 또 들기름을 좀 넣겠습니다. 네. 호박, 오가리. 여기에 호박, 오가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볶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물을 넣으면서 볶으면 더 부드러워진다고 하셨잖아요. 네. 물은 그럼 언제쯤 넣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하시면서 이제 물이 이렇게 없어지잖아요. 물이 있을 때는 안 넣으셔도 되고요. 물이 이렇게 없어서 이제 더 볶으면 이제 계속 누를 수도 있으니까 이럴 때에 고사리 나물도 그렇고 물을 살짝 이렇게 살짝씩 넣어서 예. 부드럽게 이렇게 볶아주시면 돼요. 제가 하고 있겠습니다. 자, 오가리도 마찬가지인가요? 네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근데 오가리 같은 경우는 약간 쫀득쫀득한 그 맛에 잡수시는 거라서 뭐 이것도 좀 덜 부드러우면 좀 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네. 묵은 나물이라도 손질만 저렇게 불려진 게 있다 그러면 양념간장 아까 어렵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국간장으로 들기름 넣고 이렇게 해서 볶으시면 되고 볶으면서 부드럽게 물은 넣어가면서 하시면 되니까 옛날에는 저희 막 쥐불놀이도 많이 했잖아요. 맞습니다. 막 개구쟁이처럼.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어떤 우리들의 풍습들이 맞아요. 많이 좀 사라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보름날이 가장 이런 그런 이제 풍습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걸 다 즐기지는 못하지만 음식으로라도 맞습니다. 신체만은 꼭 이제 올 보름날 꼭 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다 됐네요. 네. 이렇게 해서 됐으면은 지금 그래서 여기에 이제 깨도 조금 더 넣으셔도 좋고요. 위다가 아니면 조금 이렇게 얹어주셔도 살짝 되고. 고명처럼. 또 여기에 들기름을 또 넣어주시면 더 양념에도 물론 했지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리고 호박오가리도 마찬가지로 담아주시면 됩니다. 이 호박오가리는 조금 두껍습니다만은 너무 두껍지 않은 거가 좋아요. 이건 진짜 드시면 오독오독한 그 맛으로 이거 드시는 거거든요. 식감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식감이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삼색 나물로 드시면 되는데요. 저는 여기에 색다르게 그 연잎에다가 오곡찰밥과 이 나물을 한번 싸서 이렇게 별미로 한번 드셔보시라고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연잎인데요. 이 연잎은 인터넷으로 얼마든지 주문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걸 깨끗하게 씻어서 이것도 저희가 작년에 냉동실에다 넣어놓은 건데도 색깔 그대로 이렇게 있어요. 향도 그대로 향이 살아있던데요? 너무 좋아요. 깨끗하게 씻어서 이제 여기에 지금 이거는 찰밥이거든요. 미리 쪄놨습니다. 근데 이제 이 찰밥도 사실은 밥으로 짓는 것보다 찜통에다 찌면 훨씬 더 이거 찜통에다 제가 찐 거거든요. 팥 삶은 거와 여러 가지 이제 오곡을 함께 해서 이렇게 이제 찰밥을 찌면 되고요. 이게 번거로우시면은 사실 이 찰밥도 보름날쯤 되면은 이제 사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연잎만 좀 이렇게 준비가 되어져 있으면 그냥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그다음에 여기에 무나물 무나물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호박 오가리 있고요. 네. 네. 그러니까 나물은 뭐 어느 나물이든 상관없습니다. 네. 이렇게. 네. 여기에 뭐 부럼, 호두, 잣, 땅콩 이런 것들도 위다가 조금 이렇게 얹어 주셔도 저는 좋을 것 좋겠네요.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그냥 묻기만 하면은 됩니다. 싸서. 이렇게. 그러니까 연잎만 있으면 근사한 음식으로 이제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요맘때쯤에 네. 이제 같이 뭐 나들이 가실 분들 계시면 네. 이렇게 싸서 가셔도 그러니까요.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미리 딱 준비해 놓으셨다가 네. 이렇게 한 번만 이렇게 해서 싸서 복주머니 같아요, 선생님. 복주머니처럼 이렇게 지금 한 번만 이렇게 여며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머나. 이렇게 펴서 이걸 찌시는 거는요 한 10분만 찌시면 돼요. 기모른 찜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내시면 늘 잡수시던 나물과 오곡밥보다 훨씬 더 이렇게 새로움이 있으니까 올해는 이렇게 한번 준비해 보시는 건 맞습니다. 어떨까 싶네요. 자, 저희가 그래서 미리 찜통에 네. 쪄둔 이렇게 해서 찌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예. 여기다 한번 담아볼까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안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살짝 좀, 볼까요? 네, 좀 네. 풀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풀으시는 거는요. 풀으시고 이렇게 짠.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꽃이 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연잎의 그 향이 너무 좋다. 은은하게 이 향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좋아하시거든요. 네. 손님 오셨을 때 이렇게 해서, 드시면 참 좋을 것 그럼 같습니다. 미리 만들어 놓으면 이거를 이제 딱 드시기 전에 10분만 찌시면 따끈하게 여기 이제 양념장만 준비해 놓으셨다가 이렇게 넣어서 여기다 이렇게 섞어서 비벼서 이렇게 나눠 드시면 정말 별미일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정말 너무 대단하십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3종 보름나물이 모두 완성되었습니다. 자, 우리 정월 대보름에 더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연잎 찰밥까지, 자, 그리고 3종 보름나물이 모두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밥상을 더욱 특별하고 맛있게, 오늘의 콕포인트를 살펴볼까요? 골라 먹는 재미가 있는 3종 보름나물, 맛깔나게 만드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나물을 볶을 때 물을 조금씩 넣어주는 게 키포인트. 이렇게 하면 나물이 부드럽게 볶아진다는 사실. 부드러운 무나물부터 고소한 취나물과 호박 오가리까지 3종 보름나물로 푸짐한 한 끼를 준비해보세요. 아셨죠?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세요.